자, 5월 15일 제상산업 주식회사에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반품되었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반품에 대한 차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 차감 전자세금 계산서가 우리 마이너스 부의 표시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품되었으니까 뭐 환입 사유가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 11번 매출 과세로 하는데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그냥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으로 하면 그냥 얘네들 분계 다 해주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고 뭐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하고 이런 말 적혀 있으면 그냥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으로 할게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5월 15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자, 이번에 우리는 반품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250만 원만큼. 거래처는 제상산업주식회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2번 외상이라고 하면 그냥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하도록 아래 분계가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5월 15일 문제는 끝났고, 자, 다음 5월 16일 주식회사 건영산업에서 매출 처에 증정할 선물을 다음과 같이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출 처에 증정할 선물이니까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걸려서 얘는 54번 불공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뭐 전액 비용 처리한다니까 매출 처 증정이면 800번대 접대비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매매출 전표에서 5월 16일 날 54번 불공 mp3 플레이어고, 자, 100개 단가 76,000원. 거래처는 건영산업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고, 자, 우리는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를 쓰시고, 대변에 외상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22일 미국의 보스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수출 대금 총액은 39,000달러고 계약금 선수금 9,000달러인데 선적일 현재 외화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과세 표준할 때는 얘 신경 안 쓰고 그냥 전부 다 선적일 기준을 환율로 하면 되겠네요. 자, 선수금 수령일은 4월 20일이고 선적일은 오늘 5월 22일이고 선적일 환율은 우리 기준 환율인 달러당 1,000원을 쓰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잔금은 7월 10일 날 우리가 받을 거다. 자, 그럼 환가를 안 했지만 환가했다 안 했다 따지는 거는 과세 표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회계상에서는 환가를 했던 안 했던 계약금 받은 날이 4월 20일 날 회계 처리는 해뒀겠죠. 그죠? 그럼 일반 전표로 4월 20일 날 우리가 선수금 받았을 때에 선수금이라고 920만 원이 회계 처리는 해뒀죠. 환가했던 안 했던 우리가 받았을 때 선수금이라고 회계 처리는 그날 환율로 해둘 거잖아. 그래서 이 금액 해둔 거 아래 분기할 때는 이 920만 원 선수금을 지워줄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번에도 직수출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5월 22일 날 16 수출이고 우리는 제품을 수출했고,
그럼 뭐 계산기 안 써도 되겠지만 우리 환가 냈으니까 총액 39,000달러를 선적일 기준 환율인 1,000원으로 하면 3,900만 원이죠. 얘는 3,900만 원이고 거래처는 보스사.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제품 매출도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 3,900만 원 그대로 쓰면 되고 차변에 우리는 계약금 받을 때 선수금이라고 처리해 둔 게 920만 원 있었어요.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우리가 3만 달러 받아야 되죠. 그럼 오늘 환율로 하면 3천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 받았을 때에 920만 원 적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20만 원만큼 우리는 외환 차익이 발생했죠. 대변에 외환 차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같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자, 다음 5월 23일 주식회사 미수의 제품인 전자장비를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계약 시 받은 선수금을 차감하고 잔액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자,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적혀 있고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11번 매출과세. 제품 팔았는데 5월 2일날 선수금 차감하고 이 금액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잔액은 어음 받았다.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5월 2일날 지금 이번 거래한 거는 주식회사 미수에 대한 계약금은 100만 원이네요. 자, 그럼 100만 원 확인했으니까 자, 메인 매출전표로 가서 5월 23일날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전자장비를 팔았고 9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미수.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돈 받아야 되는데 선수금 받았던 거 빼고 금액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어음 받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24일 제조설비인 기계장치를 비사업자인 김상엽에게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각대금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으며 잔액은 1개월 뒤에 결제받기로 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6,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0만 원이며 거래처 코드 3011번을 사용할 것. 자, 아래 전기료인데 4,300만 원에 팔았네요. 부가세 별도로. 자, 그럼 자, 우리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6,500에 사서 2천만 원 달았으니까 4,500만 원짜리죠. 그런데 공급가액 4,3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우리 200만 원 손해다라고 나오면 정확하게 입력하게 된 거겠어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5월 24일 날 11번 매출과세 전기료 하나 4,300만 원에 팔았고 거래처는 김상엽이라고 해서 3011번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우린 제품 매출이 아니고 기계 장치를 파는데 이 기계 장치는 6,500만 원에 사서 감가상각이 2천만 원 된 거예요. 자, 기계 장치 지우고 다음 차변에 돈 받는데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그럼 나머지 금액 3,750만 원은 1개월 뒤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에 총 받아야 할 게 4,730인데 1,0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3,730만 원은 미수금이고 그럼 위에 마이너스 200이라고 손해봤다라고 적혀 있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다음 5월 26일 회사는 공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장 건설에 적합하도록 지목 및 형질 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며 동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즈디자인 건설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10일 후에 지급 예정이다. 자, 이번에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자, 우리 불공제 사용지 보면 토지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목 및 형질 변경을 했죠. 그럼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 토지라 처리할 거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에 걸려서 54번 불공이 되겠어요. 그럼 회계 처리는 토지라고 처리하고 대금 지급은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5월 26일 날 54번 불공. 자, 그리고 지목 및 형질 변경을 했고 금액은 1억 5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이즈디자인 건설.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에 우리는 얘를 토지라고 처리하니까 불공제가 된 거였고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다음 5월 27일 당사는 자체 생산한 제품을 매출처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자, 이거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얘는? 자, 지금 제품이라는 것 이 계정 과목을 썼다란 이야기 자체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야기죠.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우리는 거래처의 접대용으로 제공하게 되면 사업상 증여인 간주공급에 해당하게 되죠. 그럼 우리 간주공급이면 우리는 과세거래인데 증빙이 없으니까 14건별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240만 원으로 시가에 팔았다고 해서 24만 원 부가세 예수금 가지고 오라는 거고 회계상에서는 이 24만 원 예수금하고 175만 원짜리 제품을 준 게 접대비가 되게 되겠죠. 그렇게 분계가 나오면 돼요. 자, 그럼 5월 27일 날 자, 우리는 14건별이 되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 부가세법은 시가인 240 아이고 죄송해요. 얘는 공급 대가 썼어야 됐죠. 240에 24만 원 나오도록 하고 자, 간주 공급은 거래처 안 써도 돼요. 자, 그럼 분계는 혼합이고 그럼
부가세 예수금 24만 원은 뭐 정확한 건데 우리는 마진 붙여서 제품 매출로 판 게 아니죠. 그냥 내 재고자산 제품 줬으니까 재고자산 제품을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품으로 바꾸고 접대한 거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타계종으로 대체 저격 8번을 쓰고 그리고 우리 장부에는 17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이 금액을 지워줘야겠죠. 이걸 접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지금 접대했기 때문에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와 제품 가격만큼이 차변에 접대비로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29일 당사는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방문객에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양사로부터 타월 700매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한 대금 154만 원은 외상으로 하였다. 전액 비용으로 계상할 것.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그런데 불특정 방문객에게 방문기념품 얘는 광고 선전비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자, 그럼 광고 선전비로 처리할 거고 비용 처리하라네요.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 자, 그럼 5월 29일 날 이번에 51번 매입과세고 타월 700매 2,000개 2,000원 거래처는 태양사.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산 건 원재료 아니고 광고 선전비 지출한 거고 대변에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 자, 5월 31일 동성 상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관련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일단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동그라미 1번 5월 20일 회사는 주식회사 동성상사로부터 제품 10,000개를 개당 1,000원의 납품 주문을 받았다. 자, 이번에 주문 받은 거는 얘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자, 5월 31일 제품이 인도되어 주식회사 동성상사에서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 중 500개의 제품에서 미미한 하자가 발생하여 300개의 제품에 대하여 개당 500원씩 판매 가격을 인하하고 200개의 제품을 반품 처리하며 검수를 완료하였다. 자, 그럼 우리가 총 10,000개를 팔았는데 500개가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300개는 500원씩 인하한다는 건 1,000원에 판 건데 500원 인하하면 500원씩 받기로 하고 300개는 200개는 반품하고 그러면 1,000원에 받은 거는 9,500개란 이야기죠. 9,500개는 1,000원이고 300개는 500원이고 200개는 우리는 반품한 거니까 빼고 그럼 지금 인도되는 과정이니까 5월 31일이 공급식이니까 이때 써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3번에 대금은 6월 30일에 받기로 했다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는 외상매출금 처리만 해두면 되겠죠. 할인 조건으로 10분의 2, 30분의 n을 체결했다는 것 이거는 미래 6월 30일 날 받기로 한 거니까 그때 받으면 이야기할 거고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얘도 지금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2번만 보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5월 31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품목이 여러 개 있거나 단가가 다르면 위에 F7번 복수거래 쓰는 게 편하죠. 자, 위에 F7번 복수거래해서 자, 지금 제품을 9,500개는 1,000원에 제대로 파는 거고, 똑같이 제품 중에 300개는 500원 인하해서 500원에 판매했죠. 먼저 이렇게 쓰면 컴퓨터도 공급가액 965만 원으로 계산되었네요. 그럼 이제 ESC나 뭐 F7이나 탭키로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자, 거래처는 동성상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뭐 대금은 외상에 있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그냥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차변에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6월 1일 날 주식회사 목성의 완성도 기준에 의하여 2018년 1월 25일에 발주한 금형 제작이 완성되어 2020년 6월 1일 인도받았다. 잔금 2천만 원은 당초 지급 약정일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목성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금형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뭐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들이니까 불공제 사유는 아니고, 그 다음 파악할 게 완성도 지급 기준. 자, 완성도 지급 기준 혹은 완성도 기준 지급은 6개월 이상에 거쳐서 지금 2018년, 19년, 20년이니까 길게 하고 있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줬을 거예요, 상대방이.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완성도 달성일이 아니라 공급 시기는 약정의 주의를 따른다라고 표현했죠. 우리 어제 수업했었죠. 약정주의 따르니까 이 날짜의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발행을 해줬을 거고 우리는 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 날짜 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2018년도 12월 5일날 우리는 3천만 원에 3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쓰고, 이 3천만 원은 뭐라고 썼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자 없이 이 시점을 하더라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이 시점에 문제가 나와도. 그러면 300만 원에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뭐 보통 예금으로 3,3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또 똑같이 2019년 12월 5일에도 우리는 5천만 원에 500만 원을 써서 우리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건설 중인 자산 500만 원에 5천만 원이다 라고 하고, 보통 예금으로 5,5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과거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그랬다가 이제 오늘 날짜로 2020년 6월 1일 날 우리는 2천만 원을 줄 거라서 세금 계산서는 2천만 원에 200만 원인 세금 계산서를 받는데 이 200만 원을 공제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200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취득 시점이 되겠죠. 이걸 비품이라고 하래요. 그럼 비품인데 비품 가격은 이제 2천만 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급했던 장부에 써뒀던 이 건설 중인 자산 금액 있죠. 이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모아두는 계정이잖아. 그래서 8천만 원만큼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8천만 원을 지울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대금 2천만 원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보통 예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 비품의 취득 가격은 8천만 원하고 200만 원은 돌려받을 거고, 2천만 원하고 해서 비품의 취득 가격은 이제 1억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6월 1일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분계가 들어와야 되겠죠. 세금계산서는 2천만 원짜리 받은 거고 아래 분계는 200만 원 공제 받으면서 이제 1억 원짜리 비품 취득원가 구성하고 건설 중인 자산을 지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와서 6월 1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우리는 금형을 제작했어요. 금액은 2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목서,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우리는 비품이고 이 비품은 1억 원이 되고,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8천만 원이고 나머지 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분계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 문제에서 이 시점의 분계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완공이 올해가 아니고 미래라 그러면 차변에 여러분들 기계장치든 건물이든 비품이든 뭘 만들고 있든 간에 회계 처리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6월 2일날 주식회사 둘이 상사에서 며칠 초에 선물로 증정하기 위하여 컴퓨터 한 대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며칠 초에 선물로 증정할 거고, 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으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6월 2일날 54번 불공. 우리는 컴퓨터를 샀는데 한 대 130만 원짜리를 샀고 거래처는 둘이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우리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고, 이번에도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자, 대변에 외상했네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다음 6월 4일 금성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5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하여 매출처 재상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원재료 산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겠네요. 자, 대금은 5월 1일 날 지급한 계약금 조회해보고
그리고 매출처 재상산업, 그런 일반적인 상거래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던 이 어음을 배서 양도했으니까 지워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5월 1일 날 계약금 지급한 게, 자, 금성 상사한테 200만 원 출금 전표로 끊어준 게 있네요. 자, 그럼 200만 원 선급금 처리한 거 확인했으니까, 자, 날짜 6월 4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샀고 금액은 1,7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금성 상사. 자, 전자 세금 계산서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산 건 원재료 맞고 우리는 과거에 선급금으로 200만 원 준 게 있고 나머지 1,670만 원은 받을 어음이라고 적어뒀던 재상산업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죠.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 6월 5일 수출업체인 대신무역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수출품 임가공 계약 로컬 LC 내용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였다. 대금은 5월 26일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착수금을 상계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했대요. 자, 수출업체인 대신무역하고 수출품 임가공 계약 이것만 적혀 있었으면 그래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영세율 구분은 우리 10번 수출제와 임가공 용료가 할 건데 로컬 LC 내용에 의해서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 때문에 우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12번 매출 영세고 5월 26일 날 착수금 보통예금 계좌로 왔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적혀 있네요. 그럼 따로 조회 안 해도 되겠죠.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럼 6월 5일 날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고, 자, 이번에도 그냥 제품 판 거고 총액이 3,200만 원, 거래처는 대신무역, 전자세금 계산서고 이번에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고 분계는 혼합, 차변에 과거에 미리 받았던 선수금 5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내국 신용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걸로 갈 거고 내국 신용장이 있으면 그래도 이걸로 해야 돼요. 왜 인가공으로 하면 안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영세율 매출명세서에서 지금 6월이죠.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입력한 게 들어올 거고 그리고 지금 내국 신용장 받은 거에 대해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에서 여기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받은 걸 전부 다 작성해서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영세율 구분에서 내국 신용장으로 방금 처리되어 있는 걸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내국 신용장 처리한 게 전부 다 불러와지죠. 그럼 그게 방금 매입 매출 전표에서 이 작업으로 되어 있어야지 불러와지니까 얘를 이걸로 선택하면 오답 처리가 돼요.
그럼 내구 심장 있을 때는 무조건 3번 선택하세요. 자, 다음 6월 12일 회사의 창립 기념일에 임직원에게 제공할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에 대한 처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회사 창립 기념일날 임직원한테 선물할 건데, 자, 이걸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건 간주 공급에 대한 처리는 반영 안 한다는 건 간주 공급으로 안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은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건데 간주 공급을 안 하려면 불공제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불공제 처리하고, 근데 왜 불공제 처리하라 그럴까? 창립 기념일 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매출수익 창출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불공제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도 준 거니까 회계 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6월 10일 날 54번 불공이고 화장품 400개 개당 8만원짜리. 거래처는 향기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그대로 쓰면 되고, 분계는 혼합. 비용 처리하래요. 우리도 복리후생비라고 이야기했었어. 그죠? 그리고 대변에 돈은 또 전부 다 외상했네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다음 6월 11일 송도 정비로부터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중형 승용차를 수리한 후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수리비는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동수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이번엔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중형 승용차 수리했는데요. 2500cc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죠. 그리고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6월 11일 날 54번 불공 중형 승용차 수리비가 들어갔고 금액은 1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송도 정비. 전자세금 계산서고 비용용 소형 승용차 종이세금 계산서네. 저 이렇게 쓰면 틀렸어요. 자, 이건 부분 채점 안 해줘요. 전표 입력은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 자, 차량 운반구고 대변의 대금은 또 전액 외상했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6월 12일 날 금성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상품과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번에 뭐 상품 원재료 이렇게 샀으면 복수거래로 입력하면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상품 원재료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라서 51번 매입 과세예요.
자, 6월 12일 날 51번 매입 과세고 복수 거래로 가서 상품 2,000개 단가 12,000원, 원재료 5,000개 단가 12,000원 이렇게 쓰고, 자, 거래처는 금성 상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자, 우리 원재료 8,400만 원치 산 건가요? 아니죠. 원재료는 6천만 원치만 산 거죠. 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상품을 산 거예요. 2,400만 원만큼. 분계에서도 원재료하고 상품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액 외상했네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또 여기까지만 합시다.